교재를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유형서입니다. 유형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만해요. 뭐 솔직히 성현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질문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유형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은 되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사실 개념은 별로 뭐 많이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설명해주고, 요게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얘들아. 유형별로. 여기는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되지 않아? 이거? 야,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시간 낭비지, 그치? 너네가 알아서 해. 기초 연습, 너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를 유형마다 계속 잡아줄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게 유형이 11개잖아. 그럼 11개니까 대략 한 15문제 정도는 풀어줘야겠지? 한두 문제씩 잡는다고 치면은. 그쵸? 뭐 많이 풀어줄 수도 있고, 시간 되면 더 많이 풀어줘도 괜찮고. 근데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건,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갈 건지.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좀 잡아볼게요. 한번. 필요한 것만 몇 개 잡아보고, 너네가 만약 진행을 하다가 굳이 개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풀이만 해도 괜찮습니다. 개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단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단원이, 예를 들어서 뭐 삼각함수라든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데는 개념 정리를 좀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좀 어렵잖아. 그래서 그런 단원 들어갈 때만 개념 정리를 좀 해줘도 되고, 쉬운 단원은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만 가도 되고, 계속 좀 맞춰보자고요. 자, 가보자. 일단 간단하게 좀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뭐 오래 안 걸릴 거다. 자, 공책 꺼내시고, 금방 합니다. 이거는 오래 안 걸려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지수단원이고, 첫 번째는 뭐 거듭 제곱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좀 설명해 줄게.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 용어 같은 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많이 표기를 하잖아. 물론 이제 A는 0이 아니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A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다는 뭐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 곱하는 그 횟수를 이제 N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거듭제곱이고, 이제 요거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때 A를 뭐라고 부르지? 용어 점검은 좀 해보자. 뭐라고 부르니? 밑이라고 부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때 N을 뭐라고 부르죠?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거를 지수. 우리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수 단원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수 법칙이 이제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걸 몇 개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를 곱하잖아. 더하기로 이제 바뀌기 위해. 예를 들어서 빼잖아.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여기가 뺄셈으로 바뀌고. 자, 몇 개 한번 해보자. 이건 지금 정리해야 된다. 간단한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곱하기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이제 0이 아니다 그런 조건도 붙여주는 게 맞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지. 근데 이쪽 단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수 법칙을 범위를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는데 사실 여기에서 조건이 들어가. 뭐냐면 요 NM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 자연수일 때는 이런 게 성립을 한다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최종 목적이 지수 범위를 확장을 한다라는 거거든. 지수 범위를 확장하는 게 이 단원의 최종 목표야. 지수 범위를 확장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수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를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준영아, 이거 그 기호 알고 있니? 나는 이거 맨날 쓰는 건데 오늘 처음이라서 잠깐만 이런 거 봤어? 처음. 아, 설명 더 해줄게요. 그럼 다른 저기 다 한글로 썼었어? 자연수 이렇게 한글로 써? N은 씁니다. 오, 편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 영어로 내추럴 넘버. 스펠링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 뭐 처음이니까 내추럴 넘버. 정수 집합이 영어가 아니에요. 그거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나도 정확히 몰라요. 독일어예요. 독일어인데 이게 스펠링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독어라서 이게 아마 자른인가? 발음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른? 아무튼 이렇게 쓰더라고. 독일어라고. 그 다음에 유리수 집합이 유리수가 이제 영어로 슬쩍 한번 물어볼까? 유리수 집합이 영어로 뭐죠? 유리수가 영어로 뭐지? 이거 내가 예전에 다 알려주지 않았냐? 집합 수업할 때 다 설명하지 않았냐? 근데 왜 답변을 못하냐? 유리수가 뭐니? 유리수의 뜻이 뭐야? 개판이네 아주. 유리수의 뜻이 뭐야? 그러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고. 다를 게 없다. 미치겠네 진짜. 내가 설명 다 하지 않았냐 예전에? 쿼션트는 유리수라는 게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눗셈이랑 관련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나눗셈이 영어로 그 이제 몫이라는 영어 단어가 쿼션트잖아. 쿼션트. 쿼션트. 이게 유리수입니다. 그럼 무리수는 뭐예요? 레셔널, 일레셔널. 이거 맞을까? 일레셔널 무리수. 아니 예전에 나 하지 않았어. 유리수, 무리수. 이거 뭐야? 정수, 이거 내추럴, 이거 자연수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뭐 등장해? 유리수랑 무리수 합쳐서 실수. 실수가 영어로 뭐야? 리얼.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제일 쉽지 않나? 리얼이? 리얼 넘버가 제일 쉽지. 이거 실수. 그 여기서 한 단어 더 들어가면 이제 뭐 나와? 복소수 나와야 되지. 복소수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야. 할 때 그 컴플렉스. 컴플렉스를 복수수. 복합적인 복수수. 컴플렉스. 요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요 지수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의 범위를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연수 범위부터 시작해서 정수와 유리수와 실수로 확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수까지 확장하는 건 별거 아니거든? 이건 금방 나오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 이거를 거의 확장을 못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못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고등수학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는 게 이쪽 단원의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거듭제곱 근이에요. 저걸 확장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일단은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이거 먼저 좀 봐보자. 정수 범위까지 먼저 확장을 해볼게. 그러면 또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A제곱이지. 근데 사실 얘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봐도 된다. 아까 극한행위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안 봐도 됩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 건 맞지? 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얘는 A가 나오잖아. 근데 얘는 A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와. 여기서부터. 그럼 얘는 당연히 1이잖아. A가 0이 아니라고 진짜.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돼? A의 제곱수.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정수 범위를 확장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당연히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A분의 1이 되지.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사실 얘는 규칙을 따라가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정수 범위를 확장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이게 역수가 된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되겠지. 근데 3 빼기 5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수 범위 확장까지는 별거 아니야. 쉬워, 생각보다.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라고.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너네도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거 다 기억나? 이게 A의 몇제곱이죠. 이렇게 없죠. 자, 보여줄게요. 근데 이제 그 바로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거듭제곱 근을 먼저 도입을 합니다. 거듭제곱 근을 먼저 도입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거듭제곱 근인데 이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방정식의 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지.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말로 설명해. 수빈 말로 해봐. A의 N 제곱근의 뜻에 이게 저게 무슨 뜻이야? A의 N 제곱근의 뜻이 뭐냐? A의 루트. 아이 그냥 기호를 말하는 거고. 시험 네가 해봐. 저게 뭔데? 제곱해서 말을 끝까지 연결을 해서 말을 해. N1 제곱해서 A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N1 제곱해서 A가 나오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N1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N1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X를 이렇게 표기를 해. 그럼 이제 간단한 거를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참고 사항인데 4의 제곱근이랑 어떻게 달라? 비교해봐. 중3 내용이죠? 말로 해봐.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준영이 상태 한번 볼까? 준영아 이거 설명해봐. 뭐가 달라? 아 빨리 해.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두 개는 뭐가 다르냐고.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4의 제곱근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미안해. 제곱해서 4가 되는 어떠한 숫자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응? 그 다음에 제곱근 4라는 거는 그냥 이걸 읽은 거잖아.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거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제곱근 4라는 게 루트 4를 그냥 읽은 거고, 루트 4를 읽어서 제곱근 4라고 그러고, 루트가 제곱근이잖아. 얘는 제곱을 해서 4가 나오는 무언가를 원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등장을 시키냐면 이런 거 좀 볼게요. 얼마나 잘 기억하나 한번 볼까? 자, 천천히 보자. 야, 이거는 X 두 개 나오지. 실근 범위에서만 볼게. 얘는 중근이지. 얘는 실근 범위에서만. 얘는 자 실근 범위에서만. 얘는 자 실근만. 왼쪽은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막 달라져. 2개,
한계 없어. 근데 오른쪽은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똑같아. 이거 설명해봐. 왜 그러죠? 왜 언제는 개수가 달라지고 언제는 개수가 유지되지? 설명해봐. 설명해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너네 이제 수 1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몇 번 배웠지? 한 2번, 3번 이상씩 배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뭐 많이 배운 친구는 4번째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여름에 특강도 했었고 뭐 안 들은 친구도 있지만 2학기 때도 수원 수업을 다 했잖아. 그럼 지금 적어도 막 2번에서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지금 공부를 다 했다고. 적어도 뭐 3번 공부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는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되거든? 저게 왜 저렇게 달라지냐고 묻는 거야. 왜 달라지는데 현우야? 설명을 해봐. 설명. 아, 빨리. 나 문제도 풀어야 돼. 빨리빨리 얘기해. 시원 설명해봐. 설명해. 이거 왜 달라져? 그래프를 우리 좀 자세하게 얘기해줘. 맞긴 맞는데 좀만 더 자세하게. 차원적인 폭렬성에서 균이 두 개, 두 개 생길 수 있는데 이 차원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맞아.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시온이가 대답을 잘 해줬는데 이게 그래프로 해석한 거야.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그러면 이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x가 풀마 1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아. 아 그것도 모를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이게 x가 풀마 1이 그거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얘를 너네가 이제 수투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얘도 필기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말하는 거잖아. 실근 범위에서 생각하면 실근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써라. 실근 땡땡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얘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그래프 개형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fx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gx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교점이 2개라고. 빵빵. 그래서 여기가 교점이 2개라고. 근데 0이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교점이 1개라고. 그래서 여기가 1개라고.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내가 예전에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떨어지지.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 없지. 교점 없으니까 실은 없다고. 교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세제곱 그래프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이면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달라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세제곱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됐던 0이 됐던 음수가 됐던 언제나 교점이 1개라고. 그래서 얘는 교점이 언제나 1개니까 x도 언제나 1개만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실근 범위에서. 응? 실근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가 아니고.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복소수 범위에서 얘는 근이 몇 개니? 복소수 범위에서 이놈의 근이 몇 개지? 3개 나옵니다. 이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 1학년 1학기 때? 이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오메가. 오메가. 기억나? 오메가. 너네 중간고사 범위였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 오메가. 복소수 범위에서 얘는 실근이 아니라 복소 범위에서 근이 항상 2개. 오케이? 한 번 더 물어볼게. 얘들아, 복소 범위에서 이거는 근이 몇 개야? 복소 범위에서 근이 몇 개니? 4개입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n개로 나와요. 여기를 5차로 바꾸면 5개 나와요. 다 써볼까?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얘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만 되는 게 아니라 홀수 형태. 뭐 x 다섯 제곱도 마찬가지겠지. 홀수 형태일 때는 부호랑 관계가 없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의 x좌표를 여기도 써놨지만 x좌표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 점의 x좌표가 n제곱근 루트 a.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좌우 대칭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는 그냥 n제곱근 루트 a.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너네 루트끼리 계산하는 거 막 할 줄 알지? 아 이거 다 설명 더 해줘야 되나? 아니 너네 루트 성질 같은 건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 좀 몇 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야 이런 건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건 할 줄 알지. 그치? 이거 내가 안 해줘도 되지 이런 것까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루트를 잘 안 쓰잖아. 루트를 왜 안 쓰냐면 지수법칙을 확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수법칙을 확장해가지고 이 루트를 더 이상 안 쓴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수법칙의 확장까지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밥 먹듯이 나오고 밥 먹듯이. 지수단원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지수법칙의 확장. 여기 가장 최종 목표. 자, 지금 뭐 자, 지수법 누구 필기 안 해? 아이고, 봉지 어디 갔어, 봉지? 아까 A 봉지 주지 않았니? 아니, 저 뭐 탭이 있잖아. 다 놓친 거야 이거 지금? 아니요. 어디서부터 놓친 거야? 안 놓쳤어. 안 놓쳤어? 자, 지수법칙 확장 들어갑니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A의 몇 제곱이죠, 준영아? 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A의 몇 제곱이야, 준영아? 사실 요거만 알면 끝이죠. 요거만 알면 끝이죠.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줄게요. 너네 이것도 왜 그런지 설명이 혹시 가능해? 설명 가능하니? 저게 왜 n분의 1제곱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예컨대 LX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A가 돼. 근데 얘만 제곱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X도 제곱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는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여기를 X라고 할게. 그럼 이거를 3번 제곱을 해. 그러면 요 기호 자체가 3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A만 3번 제곱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X도 3번 제곱을 하지.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럼 X는 A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확장하면은 N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X라고 할게. 그럼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N번 곱하면 당연히 A가 되겠지. 그게 요 기호의 정의니까. 근데 왼쪽만 N번 곱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오른쪽도 N번 곱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X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확장하면 요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이게 n분의 1제곱이라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를 x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양변에 세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3번 제곱하니까 당연히 a제곱 나오겠지. 근데 얘만 3번 제곱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얘도 3번 제곱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x는 a의 몇개 보여줄까?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 4제곱을 칠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왼쪽에 4번 제곱을 했으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4번 제곱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a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식 해볼까? 이거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양변에 몇 제곱을 해? n제곱. 그럼 양변에 n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는 뭔데? a. 여기까지 했으면 겁낼 게 없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할 만한 뭔가가 없어. 문제만 입히면 돼. 근데 개념은 끝이야. 이거보다 뭐 이 정도 할 줄 알면 돼.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물론 이제 요거 답에 로그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 개념은 다 괜찮다. 됐죠? 문제 풀자. 문제 풀게요. 자, 문제를 풀자. 시간을 조금씩 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획일적으로 가는 게 나을까? 중간에 막 중요라고 막 돼 있니? 너네 교재도? 그치, 너네 교재 보면 중간에 막 중요라고 써있지. 중요. 중요를 좀 풀어볼까? 얘들아,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풀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그 박스 밑에 첫 번째 문제 있잖아. 그거는 일단 무조건 다 풀어줄게. 박스 밑에, 바로 박스 밑에, 바로 밑에 첫 번째 문제 다 풀고 경우에 따라서 막 중요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있지. 그런 것도 몇 개 더 골라서 좀 풀어보자. 일단은 그 박스 밑에 하나씩만 다 풀어봐. 박스 밑에 하나씩 55번부터 해가지고 다 풀어봐. 끝까지 나가야 되니까 획일적으로 하나씩만 다 풀게요 일단.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뭐 중요하고 체크되어 있는 걸 좀 몇 개 더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수1은 막 진도가 밀려서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것 같진 않아. 여기는 급하면 어느 정도 숙제로 다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투를 기준으로 가자.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야 수투가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받아들이기 힘드냐? 이게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좀 있지 않아? 일정 용량 이상 넣기 힘들지. 오늘 분량은 좀 어땠어? 오늘 생각보다 좀 조금 하긴 했는데 받아들일 만해? 괜찮냐고 오늘 분량은. 분량 조절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수투는 조금씩이라도 매번 나갈게요. 매번. 왜냐면은 하루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따가 수업 끝나고 시험지 검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험 그 어머니 연락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어머니 연락 계속 안 돼.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험지 상담도 못 드렸어. 전화를 안 받으셔. 해야 돼. 나 무조건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나 전화 한 20번 했거든. 아 진짜. 진짜요? 아 전화가 안 돼. 그냥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니까? 지금 몇개 들어오셔요? 언제쯤 들어오셔? 집에 11시요. 11시, 12시? 야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전화를 너한테 해가지고 너가 바꿔주면 안 돼? 네? 제가 지금 집에 안 가? 네? 가긴 가죠. 언제 가는 제가 있을 때 엄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니 전화가 안 돼. 네? 카드 보내시면 엄마 시간을 정하지 않을까요? 준아 너 11시에서 11시면 너무 늦잖아. 아씨 전화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숙제는 그 지수 끝까지 해보고 오시고 수투는 오늘 배운 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월급만으로 바뀐 건 얘기했어, 시훈아? 네. 말씀드렸어? 드린 거 맞아? 네. 안 드린 거 같은데? 드렸어요. 진짜? 네. 자, 칠판에 쓴 문제들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툭툭 해서 몇 바퀴 한번 돌아보잖아. 자, 갑시다. 기초적인 건데 같이 좀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얘가 3의 세제곱이지. 근데 다시 6제곱이 이렇게 붙고 4번제곱이 이렇게 붙죠. 그럼 마이너스가 짝수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되고 3의 9제곱이 되나? 그거의 전체 4제곱이지. 그래서 3의 4, 9, 36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n에다가 9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보기를 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2번이라는 게 유형 2번의 첫 번째 문제 58번을 얘기하는 거고 49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x제곱이 4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좋아. 그럼 이게 틀렸어. 뭐냐면 풀마치기야. 이거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근데 항상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가는 거야. 풀마치기다. 자, 2번을 볼게. 제곱근 9라고 나와 있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야. 제곱근 9라는 게. 오케이? 이게 내용은 쉽지만 헷갈릴 수 있다고.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3번은. 오케이? 3번 말이 안 돼. 4번은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다시 말하면 x를 4번 곱해서 81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러면 사실 x는 4개가 나온단 말이지. 복소 범위에서 4개가 나오는데 근데 실수 범위라고 하잖아. 그럼 실수 범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되게 묘하게 장난을 많이 치네. 문제에서 너네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문제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 81의 4제곱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 실범위에서는.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죠. 이런 거 안 틀릴 자신이 있어? 은근히 헷갈리는데. 5번 보면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실수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5번 하나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몇 개 더 해보자. 자 이거는 그냥 당연히 맞고요. 이거는 틀렸죠? 그렇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얘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차라리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한대고 천천히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쉽죠? 5의 0제곱은 1이고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옆에 한 개만 더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고 싶어? 뭔가 어떻게 하고 싶어? 묶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마이너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7의 100제곱을 그냥 위아래로 다 때려버리자. 그럼 7의 100제곱을 때리면 이거지. 7의 100제곱을 곱하면 그럼 얘도 7의 100제곱이 있고 이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한 번만 다시 쓰면 여기서 7의 10제곱을 밖으로 뺄게요. 7의 10제곱을 밖으로 빼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약분 치면서 얘만 남지. 할만하니? 별거 아니야. 얘만 남죠. 계속 해봐.
칠판 이렇게 한 템포씩 계속 돌아줄게. 성현이 이거는 진짜 빠르기는 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있습니다. 그 윈터랑 심어서 같이 하면 많이 바뀐 것 같아. 모르겠어. 아니면 한번 해보다가 심화소를 양을 좀 조절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숙제를 적당히 조절을 하는 거지. 너가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럼 그러니까 숙제 양을 적당히 조절을 하는 거. 웨이터도 있어. 겨울에 진짜 빡세게 해야 돼. 2학년 때는 어려운 거죠. 이거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 윈터가 언제부터야? 아,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좋은데. 시원이랑 준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어떻게 할 거야? 심어서. 1월부터는 그래, 되고. 근데 앞에가 밀리잖아, 그러면. 제가 잘 지어줄게요. 안 온다는 얘기. 준영이, 야, 1월 1일부터 내일은 너무 빠르고, 어. 너, 지금 토요일 어, 4일 그렇죠. 뭐, 그 1월부터 한 것이 어. 1월 4일부터 하는 토요일.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심화서 수업하는 건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일은 안 돼요. 내일부터 스케줄을 조정한 적이 안 돼가지고 아, 스케줄이 아직 잘안 맞아요. 아, 그래?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야.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냥 의도 자체는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1월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알았어. 그럼 그때부터 하면 해.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 내가 건망증이지. 왜? 뭐가 이상해? 뭐가 안 돼? 이거에 이제 안 돼요. 이게 이거가 아니죠. 아니,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거. 아 이게 전혀 관계없지. 이거 8제곱은 루트 2잖아. 혹시 준영이는 나한테 계속 얘기를 좀 해줘. 너 일정을 내가 잘 모르니까. 예. 다 12개월 한거 꽉꽉. 안가잉. 가자. 가자. 방법은 되게 많은데 한 번에 너무 뿅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좀 정리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뭐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 한 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안 풀어도 괜찮아. 그냥 단계적으로 가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 있잖아. 이런 것도 좀 싫거든. 그러니까 위아래 뒤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다 루트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 루트 안쪽으로 넣어버릴까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잖아. 2분의 1제곱이니까 요거 하나랑 약분되지 않아? 맞지? 그래서 뭐 이렇게 말고 다르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2분의 3에 요렇게 하면서 요 정도쯤? 요 정도쯤? 그러니까 꼭 이거를 따라하지 않아도 돼.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에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조금씩 이쁘게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진 못해.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도 되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꾸면 된다고. 자, 그 옆에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조금씩 바꿔주면 되거든. 야, 곱하면 3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맞죠? 자, 조금씩 가면 된다. 너무 한 번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가는데.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A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근데 6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나았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7번. 배소관계. 수직 한번 물어볼까?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했었는데. 누가 더 큰 놈인지 어떻게 알아? 빼는 거지. 그렇죠?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근데 뺄셈이 안 먹히면 어떻게 하죠? 제곱해서 빼주지. 근데 제곱해서 빼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면 똑같이 n번 제곱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뺄셈 자체가 안 먹히면 어떻게 해야 돼? n번 제곱해도 뺄셈이 도저히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나눗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눗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뭐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보다 큰지 작은지 나눗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빼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얘가 지금 상당히 거들려. 2, 3, 4 상당히 거슬려. 그래서 양변에 동시에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12제곱을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이렇게 나와. 맞지? 그럼 얘는 이건가? 맞지? 그럼 얘는 이거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는
비교하시면 돼요. 맞죠? 얘는 이제 비교가 가능하잖아. 1등, 2등, 꼴찌. 자, 오른쪽 문제.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얘는 이렇게 가면 돼.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전개를 쳐도 돼. 전개 쳐도 된다, 전개. 두 개 곱하면은 1이 나오니까 저 전개를 친 다음에 아까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쳐도 된다.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랑 이거 중에 별 차이 없니? 뭐 그게 그거가? 야,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둘 다 괜찮다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고. 계속 하자. 한 20분 정도 남았어. 계속 합시다. 계속 해봐요. 더 해봐. 계속 해봐. 한 문제씩 더 풀면서 좀 만들어줄게. 더 해봐. 성현이 그거 다 풀었으면 그냥 다 풀어버려. 그냥 뒤에 연습 문제까지 다 끝내. 그리고 고생이 좀 풀어봐. 성현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숙제가 없다고 집에 가서 풀 게 없단 말이야. 이미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생이 하려는 거 아니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좀 좋아하시긴 하겠지. 전혀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 좋아하시겠지? 거의 그냥 특강 하나를 공짜로 열어주는 거. 맞죠? 야, 이거 거의 진짜 거의 그냥 특강 하나 공짜로 열어주는 거랑 뭐가 달라? 맞잖아. 물론 뭐 생생내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렇지 않나? 그냥 공부도 시키겠다고 특강 하나 더 열어준다는 거. 너 빨리 가야 돼 오늘? 아니 약속 있어가지고. 아 오늘? 그냥 그러니까 오늘? 네. 너 원래 오늘 조금 빨리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안 갔어가지고. 아 그럼 내일 하자 진아. 네. 오늘 약속 있으면 내일 하자. 검토는 그래도 해야지. 내일 2시까지 오는데. 아 네네. 2시 반까지 와도 되고 2시까지 와도 되고. 자, 너는 로그 공식 같은 거 기억나는 건 맞지?
네. 야, 그 과학 수업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 카톡방에다. 여신쌤이 왔대. 막 그러는데. 물리랑 화학쌤이 여신이라는데. 난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얘기해야 돼. 자습실. 그것도 이제 선택 사항인데, 저기, 공부 계획은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고민해봐. 마땅치 않으면 학원에서 스카를 다니든가, 독서실을 다니든가. 집 근처에 뭐 갈 데가 있으면 가도 되고. 진아, 그리고 수투 특강 하는 걸로 확정됐어. 아, 근데요? 하는 걸로 확정됐어. 그게 미정이었어. 그래서 하려면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은 그건 좀 안 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그냥 결정이 안 됐어. 요즘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수투 공부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별로 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뭐 본수업 더 열심히 따라하면 되지. 어차피 고생이 더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뭐 자율이니까. 확통은 생각 없는 거지. 그치? 합통 안 하지. 그치? 확통은 생각 없는 거지. 배경이 확통하는 건 아니지. 2학년 때. 네. 그것도 한 명씩 다시 다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할 게 왜 이렇게 많지? 조사할 게 왜 이렇게 많지? 특강도 조사해야 돼. 고쟁이도 조사해야 돼. 자습실도 조사해야 돼. 조사할 게 왜 이렇게 많냐? 확통도 조사해야 돼. 조사할 게 빨리 갔다 와. 2학년 때 학교에서 확통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좀 조사 다 할게요. 현우는 확통하니까. 별로 안 내켜. 내신은 아침에 수능은 무조건 미적분이야. 네. 무조건? 그러면 수투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현우야, 그러면 그 여름에 무조건 미적분 특강을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무조건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합통을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미적분은 많이 어려워. 그냥 정말 어려워. 미적분을 하려면 여름에 무조건 들어야 돼. 성인이는 이번에 미적분으로 하는 거 맞지? 그치? 계속 풀어봐. 교재 수준은 좀 어떠냐? 쉽지? 수빈이 교재 수준 어때? 이거 어때? 괜찮아? 크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기본기 다지는 용도로 괜찮지. 그 마플 그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비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이번에 내가 이걸로 기본기 좀 잡아주고 마플도 하고. 내가 마플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다 얘기했어. 게임 문제 좀 잘 풀려? 괜찮아? 괜찮게 풀리는 것 같아? 계속 해봐. 당연히는 그냥 다 풀어버려. 그럼 고생해서 풀어. 가자. 갑니다. 86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번씩 돌릴게요. 자, 가보자. 이거일 때 이거 구하라는 건데, 요 정도는 루트로 써도 괜찮다. 그냥 완전 저거 치세요. 그냥 곱셈 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변형을 해도 되긴 하는데 요 정도쯤 하면 되지 않아? 가볍게 12지. 근데 x가 양수니까 요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루트 12 주시면 돼. 너무 쉽지 않나? 그렇죠? 끝났죠? 얘들아 요거는 방법이 두 가지야.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방금도 말했지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다 그냥 3을 다 넣으면 돼. 그러면 편의상 S라고 쓸게. 그러면은 저 자리에다가 3을 넣는다고 치면 이게 답이야. 어때? 이 정도는 너네 할 수 있잖아. 되는 거 맞아? 이게 답이라고. 이 정리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위 아래에다가 이거를 다 곱하는 거. 분모 분자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9잖아.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봐봐.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봐. 3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지 않아? 아니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 다 똑같다.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오른쪽 갑시다. 이거 지수로 풀 수도 있고 로그로 풀 수도 있죠. 일단은 지수로 먼저 풀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얘는 6이 될 것이고 우변은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로그를 써도 돼. 예를 들어 x는 로그 2의 6이고요. y는 로그 3의 6이고. 근데 얘를 돌리잖아. 그래서 돌리고 돌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자로 그어놓고 더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야 뭐가 쉬워? 난 항상 그게 궁금해. 뭐가 나? 왼쪽이나? 수빈이는 오른쪽이나? 진이는 어디가 나? 왼쪽이나?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더 해봐. 더 풀어보자. 95만 배지. 오케이 해줄게. 95번? 더 해봐요. 한 판에서 두 판만 더 보자. 10분 남았어. 아 근데 수원은 진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우리 1시간 한 20분밖에 안 했어, 수원은. 아까 한 8시 40분 정도 돼서 들어갔거든, 수원은. 그래서 이건 부담이 없어. 수투가 문제지. 수원은 부담이 없어. 한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한 1시간 조금, 한 1시간 반 정도면 그냥 충분할 것 같은데, 수원은? 1시간 반도 안 걸릴 것 같아. 충분한데? 요 지수 단어는 다
풀어봐야 된다. 질문이 얼마나 나올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야, 그래도 연습 문제에서는 질문 좀 나오지 않을까? 가보자. 95번 갈게요. 자, 가보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95번. 보면은 저걸 풀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도 되고 로그도 된다. 지수랑 로그는 친구기 때문에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항상. 로그는 그냥 지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됩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내가 맨 처음에 뭐 할 것 같아? 는 K, equal to K. 이거 먼저 자꾸 들어가는 거지, 항상. 그래서 지수로 풀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거 말해줘야 돼. 빼기 써는 빼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하고 백으로 막 섞는데 요거를 먼저 한번 곱해볼게요. 요거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나눠볼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나누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지. 됐지? 진 어디가 안 됐어? 괜찮아. 빨리빨리 얘기해. 괜찮아. 어디가 안 됐어? 다 적어줄게. 네, 됐어요. 됐어? 넘어간다. 그 다음에 로그로 풀어볼게. 자, 로그로 풀어볼게요. 그럼 x는 야, 이 정도 로그는 기억나? y는 z는 로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릿을 맞춰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를 생각하냐면 로그 성질이 워낙에 많아서 이거 역수로 돌렸을 때 요렇게 돌아갔던 거 기억나니? 역수로 돌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밑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빼요. 그러면 근데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나온 거 같아? 1번과 2번 중에 1번이 더 낫니? 뭐 1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자꾸 본인 스타일 만들어봐.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기 96번 한번 가볼까? 자, 96번이요. 칠판을 다 써버렸는데
96번 그냥 여기다가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 보면은 뭐 그냥 쉬운 문제 같아. 처음에 이제 2가 있었어. 2가 있었는데 루트를 2번을 씌우지. 그러니까 자 96번 이렇게 됩니다. 루트 2번을 씌우니까. 그리고 끝이잖아. 이거죠? 곱하기 4를 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지. 2의 4분의 1제곱이지. 4분의 1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9제곱. 끝났죠? 자, 99번.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니 같이 한번 해보자. 99번이요. 자, 방사능. 야, 이런 거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이거 실제로 많이 쓴다라고 하고. 반감기래.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포인트가 뭐니? 이런 문제.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말로 해봐. 문장제 문제에서 중요한 내가 어떻게 항상 풀어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풀 때 중요한 게 뭐냐고. 포인트를 못 잡네. 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런 문제에서.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거기다 다 메모해야 된다. 이 미지수나 문자가 등장하잖아. 메모를 하면서 읽으라고. 그냥 읽지 말고. 박스를 치든가 메모를 하든가 둘 중 하나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게 반감기라고 나오잖아. 문제를 읽어보면. 그래서 반감기가 제일 라지티야. 이런 걸 메모를 하라는 거야. 박스를 치든가. 그 다음에 원래 원자수라고 나오지. 그치?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원래 원자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메모. 원래 원자수. 그 다음에 t 시간 후에 원자수가 라지 m이 된다. 그랬을 때 라지 m은 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더 읽어보자. 반감기가 100시간이네. 그럼 여기가 100 아니야? 맞죠? 문제 그렇게 나와있지. 반감기가 100시간이야. 원래 원자수가 N0래. 그러니까 이게 N0래. 그랬을 때 500시간 후에 원자수. 500시간 후? 그러면 T가 500 아닌가? 500시간 후에 원자수가 200시간 후에 원자수의 몇 배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500시간 후에 원자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200시간 후에 원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자. 500시간 후에 원자수를 이게 잘 구별이 안 되거든. 둘 다 M으로 써버리면. 그래서 500이니까 차라리 M500이라고 써버릴까? 그러니까 둘 다 M이라고 쓰면 구별이 안 될 것 같아. 둘 다 M이라고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뭐 M500이라고 해도 되고 뭐 라지 AB 정도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500시간 후에 원자수는 M0에 2분의 1에 이 라지 T가 지금 10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00분의 5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200시간 후에 원자수랑 비교를 하니까 M200이라고 표기를 좀 하고 M0에 곱하기 2분의 1의 반감기가 100인데 2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생각을 할게요. 그럼 편의상 또 X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러면 약분되고 자 2분의 1에 여기가 5제곱이지? 여기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8분의 1) 이렇게 푸는 거. 할만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기 숙제만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숙제만.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때까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로그 잠깐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수 1보다도 지금 수 2가 많이 문제가 될 거라고. 이게 어려워 얘들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수 2를 아니 근데 오늘 이거 너무 못했다. 야 월요일날 이거 좀 빡세게 해야겠는데? 너무 못했는데 오늘? 월요일날 이거 너무 못했는데? 이거 연습 문제 풀어보고도 나중에 숙제를 좀 내줄게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숙제를 너무 못 나왔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너네 나중에 수업 힘들어진다. 날림 수업 되니까 저기 숙제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요거 배운 데까지 여기 극한의 성질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저기 이거를 좀 더 빡세게 나왔어. 너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조금 나왔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다. 그리고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좀 오시고 고생했어. 진이는 내일 와야 되고 성현이는 내일 와야 되고. 네, 몇 시? 내일 2시 반. 2시 반인데 뭐 시험지 얘기하려면 좀 더 빨리 와. 좀 더 빨리 오시고 인생이 사와야 돼. 인생이 사오고 현아는 내일 못 온다고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 시은이는 알아서 하시고 준영이는 1월부터 합류한다고 했었죠? 합류한다고 그랬고 회의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는데 내랑 12시 때문에 12시 와도 돼. 와서 2시에 앉아있어. 미리 앉아있어. 1시 와도 돼. 태희야 그러면 결정 잘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재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건데 이게 너무 만약에 이렇게 이 교재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너를 공부를 시켜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게 1번, 1번 3단계가 있고 근데 3단계는 안 할 거야. 너무 어렵지. 3단계는 안 하고 1단계, 2단계 정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 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유형이 정리가 되겠지.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씩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하고 유형 2에서도 뭐 한두 문제 정도 하고 여기서 한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방금 했던 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지 않아? 여기서 계속 유형 뭐 이런 거 하나만 하고 이거 하나만 하고 뭐 이런 거 두 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한두 문제 정도 일단은 지수 먼저 마무리합시다. 수 1은 교재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뭐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모아가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지수 먼저 좀 가볼까? 얘들아 지수 전에 질문을 내가 하나도 안 받아줬었는데 지수 먼저 좀 진행을 한번 해보자. 혹시 지수 단원에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지수 단원에서 안 되는, 그러니까 다 얘기야. 몇 번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줄래? 7번이요. 계속 얘기해. 111번. 야, 계속 얘기해. 지수 단원에서 안 된다. 다 얘기해. 109번. 109번. 지수에서만 91번. 편하게 얘기하면 10개 물어봐도 돼. 시원이도 뭐 얘기해봐요. 아이, 진짜. 지수에서 태희, 빨리 얘기해. 지수에서 내가 못 풀어요. 98?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 예, 98번. 아영아, 지수에서 내가 뭐 해야 되니? 110. 응, 얘기해. 계속. 110번 또? 다른 건 없어? 질문 없어? 지수에서는? 단어를 좀 끊어서 말하는 게. 이거만 하면 돼.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이거 다 풀고 로그로 가는 걸로 합시다. 다른 거 진짜 없지? 3번 확인했다. 107번이요. 자, 일단은 뭐, 그냥 한 2개씩 정도 쓰고 들어갈 테니까, 문제 좀 읽어볼래? 107번이랑 뭐 이런 거? 문제 전수 진행. 요 교재에 있는 거는 거의 가지고 놀아야 돼. 그렇게 어려운 교재가 아니라고.
자, 일단은 요거 2개 정도 한번 가보자. 자, 107번 봐봐. (107번) 보면은 사실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곱셈 공식 같은 거 생각하면서 전개를 좀 치면 된다. 일단은 x를 세제곱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 생각해야 돼. a 빼기 b의 세제곱. 그러면은 얘는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에 뭔가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고, 그럼 얘도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다음 마이너스 3a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마이너스 3ab에 그 다음에 a 빼기 b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루트 기호를 없애도 되긴 하는데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면 이렇게 되고 a 빼기 b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보자. 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라는 거 눈에 들어와? 요게 2라는 거? 그럼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게 또 x다. 그럼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아? 얘가 x니까 여기 6x가 있잖아.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맞아? 끝났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멍해? x 세제곱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6x가 나오니까 넘겨가지고. 저는 설명 듣다가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자, 정리가 됐으면 옆에 오른쪽 문제. 이런 문장제 문제는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게 핵심이야. 메모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뭐 박테리아 어쩌고 나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고 이 미지수가 뜻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쨌든 소문자 N은 처음 개체수, 대문자 N은 나중 개체수, 그 다음에 T는 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일단은 시간이 2시간이 지났대. 그럼 얘는 이제 2시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개체수가 5N이 됐어. 그러니까 나중 개체수가 5N이 됐다는 얘기잖아. 처음 개체수는 당연히 그냥 N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면 6시간 후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 2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가 있는데 잠깐만 2시간짜리는 나중 개체수가 이제 5n이 되는 거잖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되고 처음 개체수가 n이 되는 거고 2에다가 시간이 2시간이니까 여기가 2k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아이고 뭐 한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6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6시간이 지나가면 나중 개체수는 처음 개체수에다가 2에 6k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설명 다 따라오니?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잖아. 이런 생각을 좀 더 해주면 돼. 그럼 n에다가 2에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맞지?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5가 될 거잖아. 그럼 결론이 뭐야, 태희야? 결론이 뭐니? 몇 배 차이가 나왔죠? 안 들려. 좀만 크게 말해줘. 진짜 안 들려. 얘가 5잖아. 그치? 얘가 5죠. 근데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된다.
그래서 나중 객체수는 처음 객체수의 125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계속해서 더 풀어보자.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다 한 다음에 로그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좀 읽어봐요. 109번. 자, 이렇게 두 개 정도 한번 풀어보자. 109번 먼저 가보면. 자, 109번이요. 여기서 이제 A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사실 지수로 풀 수도 있고 로그로 풀 수도 있어. 어차피 지수든 로그든 다 배운 거니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단원이 지수니까 일단 지수로 좀 공략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런 거는 K로 잡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X분의 A라고 나와 있잖아. A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X분의 1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런 거 따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가시 9는 너 목소리 이상하지? 별로 안 이상하냐? 9는 그러면 K에 Y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24는 K에 Z분의 1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부분이 이제 Z분의 2니까 양변의 제곱을 한번 쳐줘야 돼. 2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X분의 A니까 양변의 A제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4의 A제곱은 K의 X분의 A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설명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어쨌든 두 개가 더하는 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아무래도 요거 두 개를 좀 곱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곱할게요. 그러면 4의 A제곱에 9를 곱하면 K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맞지? 근데 사실 이게 K의 Z분의 2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 두 서로 같으니까. 근데 K의 Z분의 2제곱이 방금 이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를 다시 뭐라고 써도 돼? 24의 제곱 정도? 괜찮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4의 A제곱은 9분의 24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제곱에 3, 8이 24니까 이 정도쯤? 이렇게 써야 되나? 3, 8이 24? 맞지? 그럼 약분 치고 약분 치면 8, 8이 24 끝난다. 이 정도쯤 하면 될 것 같아. 수빈이 지금 따라오겠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볼게. 자, 자꾸 좀 검토를 좀 해보자. 이런 거는 이제 풀이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3의 제곱이잖아. 양면에 루트를 한번 씌울게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깔끔해. 이렇게 좀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방법이 되게 많아. 할 수 있는 방법. 너네 뭐 들어와? 어떻게 할래? 4분의 1 제곱을 그거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도 돼. 다 풀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6x 제곱이니까 여기다 6배 쳐주고. 그럼 3에 2분의 3제곱. 빼기. 아이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6배를 쳐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좀 불편해서 3의 2분의 1제곱을 곱하는 게 좋아 보인다. 3의 2분의 1제곱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맞나? 3의 2분의 1제곱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지? 헤이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있죠. 근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현아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예, EX 제곱. 그치, 그렇게 가도 괜찮지.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분모랑 분자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야. 분모랑 분자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봐봐. 이렇게 나오지 않아? 어때? 어떤 거 같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어쨌든 얘가 3이니까 얘는 3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에다가 3에다가 야 얘랑 완전히 똑같지? 그렇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해보자. 더 풀어봅시다. 두 문제만 더 하고 로고 가자. 두 개만 더 하고 로고 갈게요. 지수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몇 개 하고 로고로 가자. 98번 이런 거 문제 좀 읽어봐.
진이가 그렇게 좋아? 자, 요거 두 문제만 풀고 로그 갑시다. 자, 일단 두 문제만 풀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무장제 문제라서 자꾸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 되게 쉬워. 뭐 빛의 세계라고 나와 있고 수면에서의 세계를 이제 I0, 수심은 이제 뭐 D라고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수심 깊은 곳에서 빛의 세계를 뭐 ID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8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뭐 간단한 얘기인데 I0에다가 2에 D 자리에다가 8이 들어가니까 얼마가 나오지?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8m 깊이에서의 빛의 세계는 수면에서의 빛의 세계에 비해서 4분의 1배 정도? 어디가 어려웠던 거야? 금방 풀 수 있다?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4분의 1. 뭐 거기 이제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25%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1등급 문제인데 여기 110번 한 개만 더 하고 로그로 가는 걸로 합시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을 각각 A랑 B라고 나와 있고요. 막 복잡한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고 요거에 n제곱근이라고 하니까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n번 곱해서 여기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n제곱이 여기에 되는 그런 이제 x가 정수가 되게끔 해주는 자연수 n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자연수 n 값의 개수. 그냥 정리를 먼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막 섞여 있으니까 정리 먼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 먼저 하지. 이렇게 해주고 A의 8제곱, B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얘는 12제곱에 B의 6제곱.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A의 14제곱이니까 A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그래서 잠깐만 끝까지 진행을 좀 해야겠는데 A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 B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6제곱 다시 말해서 6의 6제곱인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x를 n번 곱해서 6의 6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x가 정수래. x가 정수가 되는 n은 몇 개냐고? 그러면 사실 x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얘가 이제 정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n이 6의 양수 쪽으로 나오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6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이런 것도 돼. 이거 4개밖에 없잖아. 가능한 거. 맞지? n은 4개밖에 안 되겠네. n이 6의 양수로 들어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 4개 맞니? 틀렸구나. n이 2보다 크고, 하나 놓쳤네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미안, 하나 놓쳤습니다. 1은 안 되죠? 1은 안 됩니다. 적어도 제곱은 돼야 되니까. 맞네. 2, 3, 6. 그래서 n은 3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수는 이 정도쯤에서 끝을 내는 걸로 하고 로그로 넘어갑시다. 로그를 좀 가야 되는데 로그 가만히 있어보자.
성질을 좀 정리를 한번 싹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로그는 워낙에 성질들이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얘들아, 로그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 지금 다 돼 있어? 체크 다 돼 있니? 단원에 바뀌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냥 저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낫겠다. 단원 바뀌자.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로그 들어갈게요. 살짝씩 쉬면서 가자. 질문할 거 다 체크해놔야 돼. 로고 파트에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질문 싹 받아주고 끝나면 상용 로고 갑시다.